여러분, 연애에서 나이는 얼마나 중요한 요소일까요? 흔히 남자는 어리고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 요즘은 여성들도 예쁘고 능력 있으면 굳이 나이 든 남자 안 만나고 연하 만난다는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녀의 만남에 나이가 중요한 요소가 되다 보니 나이 들수록 이성을 만나는 게 위축된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좋은 짝을 만나고 싶은데 이 나이에 연애를 해도 될까 하는 마음이 든다고 해요. 제가 많은 중년 남녀들을 본 바로는 이 부분도 개인차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여성만 선호하는 남성도 있고 정서적인 것도 통하는 비슷한 또래가 좋다고 말하는 남성도 있더라고요. 또 연하남만 좋아하는 여성도 있고 또래나 연상이 좋다고 하는 여성도 있죠. 요즘은 평균 연령도 길어지고 다양한 이유로 중년 싱글이 늘어나고 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중년의 사랑을 잘 하고 싶은 니즈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중년의 사랑을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와 상관없이 중년의 사랑을 잘 하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할 것 2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연애, 결혼, 이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 타고 오세요. 첫 번째는 상대는 첫사랑의 느낌을 원한다. 여러분, 중년의 사랑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젊은 사람들이 연애한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결혼하기 위한 단계로 보지만 중년의 사랑은 뭔가 부끄러운 것이고 저속하고 외설적이고 불순하다는 생각부터 들지 않나요? 가끔 노년의 사랑을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랑의 나이가 없죠. 요즘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올드 싱글도 많고 이혼도 늘어나고 사별도 있죠. 중장년 싱글이 너무도 많아요. 또한 평균 연령도 늘어나고 다들 젊게 살죠. 자신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높아졌어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장년의 연애와 사랑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낡은 고정관념을 버려야 해요. 그럼 중장년은 어떤 사랑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싶으세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요. 중장년의 연애와 사랑을 지나치게 거래나 목적으로 보는 경향이에요. 이혼 전문 변호사 신은숙 변호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녀가 재혼을 하고 깨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자는 남자가 생활비를 안 주면 가차없이 헤어지고 남자는 본인이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성욕이 없어지면 여자를 가차없이 내쫓는다고 합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닌가요? 저도 이런 사례 몇 번 봤는데요. 재혼을 하고 여성은 전업주부로 지내고 남편은 공기업에 다녔어요.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는데 여성이 갱년기에 접어들며 잠자리를 좀 피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퇴직을 했는데요. 퇴직한 남편은 돈도 좀 아쉽고 잠자리도 안 해주는 아내가 필요 없다고 여겨 이혼을 요구한다고 해요.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혼을 선택하는 여성들도 있죠. 요즘은 남성들도 돈을 목적으로 연애를 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남녀 관계를 가치의 교환으로 볼 경우 정서적 연결이 약화될 수 있어요. 물론 현실적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거래나 목적으로 관계가 만들어질 경우 외부적인 조건이 변화할 때 관계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상대가 경제적으로 충족을 못 시켜주면 헤어질 수 있고 성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여기면 헤어질 수도 있겠죠. 즉 가치 교환에서 오는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갈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상대를 진정으로 인생의 동반자, 파트너로 보지 않고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로 보면 신뢰를 쌓을 수도 없고 장기적인 관계도 만들어갈 수 없어요. 남녀 모두 상대가 정 떨어질 때가 언제일까요? 계산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예요. 속물 같은 느낌이 들면 정 떨어집니다. 어떤 중년 남성이 아내가 지나치게 돈돈돈돈하니 속물처럼 느껴지고 정이 떨어진다고 해요. 먹고 살 만큼 있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한탄을 하더라고요. 중년에 지나치게 계산적으로 이성을 만나려고 하면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즉 연애를 너무 계산하고 조건을 내세우며 시작하면 결국 그 조건들이 부담으로 돌아와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JTBC에서 50대 싱글들의 사랑을 주제로 한 예능을 방영할 예정이라고 해요. 제목은 끝사랑입니다.
제가 끝사랑의 티저 영상을 봤는데요. 공감이 가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는 나이, 저문 줄 알았던 사랑. 정말 오랜만에 약간 설레이는 거예요. 어릴 때 푸릇한 향기 같은 첫사랑 같았다. 첫사랑의 감정을 수십 년 만에 다시 느꼈다. 나한테도 이런 감정이 있구나. 사랑이라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참 아름다운 것이구나. 진정한 사랑은 인생을 이해할 때쯤 찾아온다. 중장년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것 같아요. 중년은 첫사랑 같은 느낌을 주는 상대와 마지막 사랑을 하고 싶은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년들의 행복 지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낮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외모 지상주의와 물질주의가 유난히 심한 나라죠. 이런 사상은 젊은 사람들의 행복 지수도 낮추지만 중년들의 행복 지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중년이 되면 외모도 예전 같지 않고 퇴직도 하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될 수 있어요. 어느 날 인생 무상과 허무감이 찾아오기도 하죠.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감정이 안 들까요? 대부분 다 이런 감정이 든다고 합니다. 왜 중년의 불륜이 위험하다고 할까요? 이런 사회적인 상황과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중년엔 첫사랑 같은 감정을 느끼고 싶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며 과거의 긍정적인 경험을 회상하고 현재의 공허감을 채우고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모색해보고 싶은 심리도 숨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삶의 활력도 되겠죠. 여러분, 중년의 연애와 사랑을 지나치게 거래나 목적으로 보면 좋은 관계를 오래 만들어가기 어려워요. 첫사랑의 풋풋한 연애 감정을 만들 수 있어야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연애 세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자가 여자를 위해 캐릭터 목베개를 선물했을 때 어떤 여성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캐릭터 목베개에 감동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여성은 돈도 안 되는 하찮은 목베개에 시큰둥할 수도 있죠. 남자는 어떤 여성에게 마음이 갈까요? 첫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려면 순수함이 있어야 해요. 순진함 말고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첫사랑의 풋풋한 감성을 자극할 수 있어요. 이런 순수한 추억을 많이 쌓은 커플은 정이 들어 쉽게 헤어지지 않더라고요. 상대에게 첫사랑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사람이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용할 수 있는 과거인지 확인하자. 중년은 과거가 많은 사람들이죠. 나는 상대의 과거는 상관없어요. 현재가 중요해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과거의 무수한 경험들은 현재의 성격, 가치관, 문제 해결 방식, 습관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린 시절 학대의 경험이나 성폭행의 경험, 부모와의 관계, 전 배우자와의 관계, 과거의 직업 등은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과거를 수용할 수 있는지 꼭 고민해 봐야 해요. 어떤 중년 남성이 자신은 화류계에서 일했던 여성도 사랑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화류계에서 종사했던 사람이 자신의 과거 직업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숨기겠죠. 그렇게 되면 본인의 신뢰성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질 거예요. 또한 화류계에서 종사했던 여성들은 강압적이거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반복적으로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다면 성적 자기결정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당연히 현재의 연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시를 들긴 했지만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걸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존의 행동 패턴을 유지하려고 하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또 자신이 하던 일을 하러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중년 남성이 연애를 했는데요. 여성이 너무너무 게으르다고 해요. 여자친구 집에 가보면 집안은 늘 어수선하고 냉장고에는 썩은 음식들로 가득하고 설거지는 늘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와 강아지를 키우는데 제대로 관리를 못해 집안에서는 동물들의 꼼꼼한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해요. 대부분 배달 음식만 시켜 먹고 몸을 움직이기 싫어해 온갖 대사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여성분이 돌싱인데요. 아마도 결혼 생활도 그렇게 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행동심리학에서는 습관이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요. 반복된 행동은 습관으로 자리 잡고 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중년엔 전 배우자도 있고 전 연인도 있죠.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도 있어요. 중년의 만남은 서로의 과거에 대해 수용하는 자세가 있어야 해요. 다양한 과거가 지금의 상대의 모습을 만든 것도 인식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과거에 대해 알아보고 수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중년의 연애와 사랑, 나이가 많아서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열린 마음을 가지면 어쩌면 더 쉽게 풀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쁜 여자 만나고 싶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성하고 예쁜데 심지어 지적인 면도 가득한 여자가 있습니다. 말 센스에 단정한 태도까지 갖춘 그녀에게 한눈에 반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 여자 주변만 맴돌고 있는 분도 있을 것 같고, 호감을 표현해봤지만 처참하게 거절을 당했다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그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여성 입장에서 내가 좋은 남자가 되면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일까요? 좋은 남자를 보는 기준은 여성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상의 외모에 남자의 속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여성들이 보는 괜찮은 남자의 기준에 대해 공유해 볼게요. 남자 입장에서는 괜찮은 여자 공략법이 될 것이고, 여성 입장에서는 좋은 남자를 만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똑소리 나는 여자들이 끌리는 남자 특징 2가지. 첫 번째는 성급하게 다가오는 남자인가. 여러분, 예쁘고 남자를 잘 아는 여성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이런 여성들은 대부분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은 왜 여유가 있는 걸까요? 부자들이 여유가 있는 것과 비슷한데요. 부자들은 보통의 사람들보다 투자 성공률이 높다고 해요. 이유는 여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자들의 여유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부자들은 돈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설령 자산이 일시적으로 하락을 해도 버틸 수가 있죠. 또한 보통의 사람들보다 고급 정보도 훨씬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예쁘고 남자의 속성에 대해 잘 아는 여성이 연애에서 여유가 있는 것도 비슷한데요. 내가 원하면 적절한 시기에 연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인지하고 있고, 남자가 어떻게 행동할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성들은 여유가 있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연애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가 들이댄다고 무조건 들떠서 휘둘리지 않아요. 예쁜 여자들은 어릴 때부터 후광 효과를 받고 살아왔죠. 어딜 가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사회적으로도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인정을 받고 살아왔을 확률이 큽니다. 또한 남자에게 시선 집중을 받고 동성에겐 질투와 경쟁이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정한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를 더 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딜 가나 호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남자들이 있다는 것도 수없이 경험해봤고, 그 남자 중엔 자신의 외모에 끌려 다가왔지만 상처만 주고 떠나는 남자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외모에만 치중한 남자가 아닌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인지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자를 만날 때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이 있는 남자인가를 중요하게 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여성이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이 남자가 하룻밤 즐기려고 다가오는 남자인가? 나의 몸만 원하는 남자인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남자가 나의 몸만 원하는지, 오랫동안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남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 하나를 꼽자면 너무 나의 외모에 치중하는 남자인지, 또 만나자마자 성급하게 다가오는 남자인지 보면 됩니다. 물론 남자 입장에서 첫눈에 반할 수도 있고 여자의 외모는 중요하긴 한데요.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외적인 것에만 치중되어 있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첫눈에 반해 보자마자 들이댈 수도 있지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 말하는 분도 있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첫눈에 반할 수도 있죠. 하지만 괜찮은 남자는 첫눈에 반한 여성이 있어도 그날 바로 들이대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관계를 만들어가는 기본을 아는 남자들은 처음 본 여자에게 과하게 들이대면 상대가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알죠. 나의 감정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감정의 속도도 존중할 줄 아는 거예요. 성급하게 다가오는 남자들 대부분이 여성의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은데요. 이런 남성들은 여성의 생각과 취미 등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관심 있는 척은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칭찬을 해도 외모에 관한 칭찬만 해요. 첫 만남에서 여성이 술에 취하길 은근히 바라는 남자, 첫 만남에서 잠자리 하려는 남자, 이런 남자는 여성과 진지하게 만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남자들 중에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이 여자 저 여자에게 들이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 연애에 서툰 여성들은 남자가 직진으로 들이대면 이 남자가 나에게 푹 빠졌다고 여기며 첫날 잠자리를 하는 경우가 많죠. 잠자리 뒤 남자는 서서히 연락을 끊는 게 순서고요. 그러면 여성은 이 남자 분명 나에게 첫눈에 반했는데 남자와 다시 잘 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첫 만남에서 여성의 외적인 것에만 꽂혀 성급하게 다가오는 남자와의 만남은 오래가지 못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외모가 어느 정도 되고 남자의 속성에 대해 잘 아는 여성은 이 부분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남성분들은 아무리 첫눈에 반한 여성이 있어도 성급하게 만나자마자 들이대면 안 되겠죠. 가치 있는 것은 시간을 갖고 공을 들이는 거예요. 물론 이 여성에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고 100% 성공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겠죠. 세상의 모든 것에서 100%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해보는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차지한다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존중하는가. 여러분은 남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관계의 중요한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존중은 남녀 관계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해요. 존중 너무 뻔한 이야기다.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남녀 관계에서 존중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게 되면 왜 지금까지 나의 연애와 결혼이 힘들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소통이 단절된 부부들 많죠. 의사소통이 단절된 연인이나 부부의 기저엔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존중이 없으니 서로의 의견이나 감정을 무시하고 경청하지 않게 되죠.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무시하게 되면 서로 오해가 쌓이고 갈등이 깊어집니다. 이런 오해와 갈등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고 불안, 의심이 가중될 수 있죠.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면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될 수 있어요. 내가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계속해서 모르는 척 한다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당연히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갈등과 다툼이 잦아지고 정서적 거리감이 생기게 돼요. 배우자의 감정과 생각을 무시하고 중요한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리는 경우도 있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대신 회피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연인 부부관계에서 초래되는 다양한 갈등의 기저엔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이에요. 존중이 없는 관계는 결국 외도와 이혼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이렇게 남녀 관계에서 존중은 핵심 요소인데요. 상대가 나를 존중하는지 만남 초기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남자가 여자를 존중하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음에 5가지를 찬찬히 살펴보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남자가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계획을 세울 때 여성의 의견을 존중하는지 살펴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 메뉴를 정하거나 여행지를 선택할 때 여성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는지 살펴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여성의 사생활을 지켜주는지 살펴보세요. 여자가 자신의 친구들을 만나려고 할 때 지나치게 거부감을 나타낸다면 여성을 존중하지 않고 있을 확률이 높죠. 결혼 후 남편이 여성이 외출을 하는 걸 하나하나 간섭하고 못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모두 존중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여성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끼어들어 말을 한다든지 여성의 감정을 살피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존중이 없는 겁니다. 식당 종업원 막대하는 남자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행동도 존중이 없기 때문이죠. 자신보다 학벌이 낮은 사람, 외모 폄하, 소형차 몬다고 무시하는 사람 모두 존중이 없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문을 열어주거나 추워할 때 따뜻한 차를 건넨다거나 작은 불편함을 신경 써서 해결해주는 태도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내가 갱년기로 인해 불면증을 호소하는데 밤늦게까지 TV 소리 크게 틀어놓고 새벽에 일어나 쿵쿵거리고 다니고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갈등하는 부부들 많은데요. 모두 존중이 기저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존중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와 갈등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다섯 번째는 개인정보와 비밀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 보면 좋은데요. 연애를 하게 되면 상대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 됩니다. 이렇게 연애를 하다 헤어지고 난 후 전 연인에 대해 알게 된 비밀을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을 사귀는 건 전 비추입니다. 이건 남자든 여자든 모두 포함되는 사항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나도 비슷한 행동을 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아무리 헤어진 사람이라도 자신이 한때 사랑했던 사람인데 개인의 비밀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전 연인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인해 또 미련이 남아서 이야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진정으로 상대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터놓고 대화하고 위로받을 거예요. 그 사람의 개인사를 여기저기 떠벌리진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모임에서 만나서 연애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나의 전 연인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거나 A 모임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지만 A 모임 사람들에게 그것도 전 연인에 대해 모두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그런 실수는 하지 말자고요. 이 5가지만 만남 초기에 유심히 살펴봐도 존중이 기저에 깔린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남성분들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존중하는 척 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 존중해줘야 합니다. 여성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을 늘 갈고 닦아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부족해서 늘 반성하고 조심하게 됩니다. 끼리끼리는 사이언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석 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도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죠. 설령 잠깐 아닌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금세 알아차리고 정리하게 되고 천운이 있어 보석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 내 곁에 와도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놓치게 되더라고요. 결혼은 사랑만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하면 사랑은 다 사라진다. 경제력이 제일 중요하다. 사랑 없는 결혼을 어떻게 하냐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사랑뿐 아니라 인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초혼뿐 아니라 이혼 등 다양한 이유로 혼자가 된 후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다양한 커플들을 만나며 남녀가 오래 가려면 꼭 맞아야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안 맞으면 커플이 오래 연애하기도 힘들고 특히 결혼이나 재혼으로 가기는 더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사랑만 보고 결혼한 분도 있고 현실적인 조건만 보고 결혼한 분도 있죠. 제가 다양한 커플들을 보고 느낀 것은 남녀 관계는 사랑만으로 어렵더라고요. 사랑으로 관계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사랑만 있으면 관계가 대부분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각박하고 너무 계산적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삶이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듯해요. 그럼 경제력이 있고 현실적인 조건이 모두 맞으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까요? 어떤 분이 한국의 쇼윈도 부부가 많은 것은 조건만 보고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에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 조건만 보고 결혼을 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안락함을 포기하기는 싫고 각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현실적인 요소의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다 아는데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있는데요. 연애하고 결혼하는 분들 많죠. 감정이 객관적인 시야를 가려서 상대방의 결점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해요. 보통 나를 가장 사랑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부모님과 가족, 절친들인데요. 주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리는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후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 듯해요. 이 사람이 나를 가장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이 사람 놓치면 다시는 이런 사람 못 만날 것 같고, 이 사람과 결혼하면 꽃길만 걸을 것 같지만 결혼하고 얼마 안 돼요. 환상은 무참히 깨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사람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이 왼수만 없어지면 숨 좀 쉬고 살 것 같다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결혼 생활은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력, 서로의 생활력, 문화, 성의식, 성향 등이 맞지 않으면 갈등이 많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남녀는 사람이라는 것 말고는 모두 다르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을 보는 관점, 인간관계에서의 규칙, 문제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관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등 모두 다른 종족이에요. 요즘 한국의 이혼율이 증가한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결혼한 부부의 절반 가까이가 이혼을 해요. 이혼을 안 한 부부도 헤어지지 못해 괴롭게 사는 부부가 많습니다. 남녀가 갈등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의사소통의 문제, 문화의 차이, 서로 다른 성격을 받아들이지 못해서인데요. 세상에 아주 딱 맞는 사람은 없죠. 얼굴 생김새가 모두 다르듯 남녀는 모두 다른데요. 이러한 차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문화가 비슷한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문화인데요.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하다 보니 국제결혼도 많이 하죠. 중년에 혼자가 된 분들이 국제결혼에 대해 저에게 묻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은 국제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다양한 이유로 주변에 국제 커플이 많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국제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이혼 후 미국 남자와 결혼하신 분, 교포와 결혼하신 분, 동남아 여성과 결혼 후 이혼하신 분 등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제 결혼의 현실에 대해 좀 깊이 있게 알고 있는데요. 국제 결혼 환상만 가지고 하면 큰 아픔을 겪을 수 있어요. 2022년 기준 한국 남성들은 베트남, 중국, 태국 순으로 결혼을 많이 하고, 한국 여성들은 미국, 중국, 캐나다 순으로 결혼을 많이 한다고 해요. 이혼한 분들 중에도 외국인이나 교포들과 재혼한 분들도 많죠. 저는 국제결혼은 일반적인 결혼보다 10배쯤 힘들고 10배쯤 더 노력해야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중년 이후 혼자가 된 후 외국인이나 교포와 재혼을 하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년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게 젊은 사람들보다 어려워요. 그런데 국제결혼을 하면 다른 나라에 가서 모든 걸 초등학생처럼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그 나라의 삶의 규칙을 하나하나 배워야 하는데 이게 정말 큰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 해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은 가치관, 관습, 생활 방식, 문제 해결 방식 등이 모두 다르죠.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방식도 다르고 성문화도 달라요. 매일 먹고 사는 식문화도 다릅니다. 한쪽은 육식을 즐기는 문화권에서 자랐고 다른 한쪽은 채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경우 식사를 준비하거나 외식을 할 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사 분담에 있어서도 어떤 문화에서는 남성의 가사 분담이 일반적이지만 아직도 전통적인 아시아 문화에서는 여성에게 가사 일이 많이 부담이 되죠. 의사소통 방식도 달라요. 한쪽 문화에서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선호하지만 다른 쪽 문화에서는 간접적인 소통이 더 편하기도 해요. 미국에서 나고 자란 교포와 결혼한 한국 여성이 남편이 때로는 너무 솔직해서 상처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어떤 문화에서는 부부간 성관계를 아주 중요시하고 다른 문화에서는 부부간 성관계를 덜 중요시하기도 하죠. 어떤 문화에서는 여성이 맞벌이를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다른 문화에서는 전업주부로 사는 게 당연시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더치페이가 당연한 것이고 다른 문화에서는 그래도 남자가 더 내자라는 문화가 존재해요. 또한 남사친 여사친이 당연히 허용되는 문화가 있고 남사친 여사친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문화도 있죠. 개인보다는 집단이 우선시되는 문화가 있고 개인의 행복이 먼저인 문화도 있습니다. 이런 문화의 차이는 처음에 콩깍지가 씌여 있을 때는 신선해 보이고 그리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지만 오래 만나고 결혼해서 살수록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또한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등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데도 한계가 있죠. 미국인 남편과 사는 한국인 여성이 있는데요. 여성이 영어도 잘해요. 하지만 늘 소통에 대한 갈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한국 친구들을 만나 수다로 풀지 않으면 정신병 걸릴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나는 한국 남편과 살아도 소통이 어렵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개인 차이는 있지만 국제 커플의 소통 갈등과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 한국 여성이 서양인이나 교포와 결혼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 여성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한계가 있죠. 모국어를 하는 상대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특유의 어투나 비유적 해석 등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부 갈등 상황에서는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언어가 맞지 않는 어려움은 겪어보지 않는 분들은 이해하기 힘든 것 같아요. 보통 한 사람이 상대의 나라로 들어가잖아요. 한 사람만 보고 내가 살고 있던 모든 걸 내려놓고 가죠. 사랑하니까 새로운 나라에 가서 새롭게 살아보고 싶은 부푼 꿈을 가지고 가요. 새로운 나라에 가서 문화에 적응도 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찾아야겠죠. 초혼이라면 자녀도 낳아야 합니다. 남편은 직장에 나가고 나 혼자 덩그러니 놓여져 있게 되는데요. 한국에서 느끼는 외로움과는 차원이 다른 외로움이 몰려와요. 나만 바라볼 줄 알았던 남편은 직장 생활에 바쁘고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국 남성분들 중에는 동남아 여성과의 결혼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문화의 차이는 물론이고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회적 편견도 있죠. 또한 국제결혼에서 태어난 자녀의 다문화적 배경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까지 언론에 많이 나온 내용인데요. 제가 아는 분도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한국에 와서 남편과 갈등이 있고 외롭다 보니 베트남 사람들과 어울리며 베트남 남자와 외도를 해서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큰 돈을 들여 너를 데리고 왔는데 왜 이러냐고 하며 답답해하고 여자 입장에서는 나이도 많은 남편이 더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거라 기대했는데 속상하고 자신의 문화와 맞지 않는 한국 문화가 답답하고 외로웠던 것 같더라고요. 물론 국제결혼에서 잘 사는 분도 있지만 국제결혼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가족 문화 또한 중요하죠. 결혼식을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부터 가족의 문화가 달라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신혼부부도 많더라고요. 양가 가족과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해 결국 상처만 받고 이혼한 분들도 있습니다. 내성적인 여성분이 무슨 일만 있으면 수시로 만나야 하는 가족 문화를 가지고 있는 시댁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돈이 없는데도 대출이라도 받아서 써야 하고 최고로 좋은 식당에서 외식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처가 때문에 속상해하는 남성도 있더라고요. 즉 국제결혼뿐 아니라 양가 가족 간의 문화적 차이도 고려해야 하더라고요. 제가 20대에는 사랑만 있으면 결혼해서 잘 살 거란 착각을 했었는데요. 결혼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 현실적인 조건과 문화 등이 잘 맞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물론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남녀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르기 때문에 딱 맞는 사람을 찾는 건 어렵죠. 하지만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오래 만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사랑과 현실적인 조건의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쁜 사랑하세요. 여러분과 자유롭고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오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